저희는 지금 중소벤처TV 뉴스 유튜브에서 라이브 생방송 중입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나 여기 참석했는데 누군가한테 나 여기 이거 내용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복사하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 행사를 여기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링크 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여기 오신 분들은 예의도 바르시고 다들 이렇게 ESG 실천 경제 활성화 포럼 사회를 맡은 중고항의 김연희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본 포럼에 앞서 MOU 체결이 있겠습니다. 한국 ESG 재단 김필용 이사장님과 우리 편 편준범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서벤처뉴스TV와 박스337 중고항의 MOU 체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서벤처뉴스와 박스337 중고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ESG 무브먼트 경제 포럼을 통하여 ESG를 실천하고 리사이클링 수익 창출하는 일석이조 경제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나 세계 운동본부 윤재환 총재님께서 ESG 실천 경제 활성화 포럼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필용 이사장님, 오늘 이런 중대찬 행사가 열린다고 날씨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에는 ESG를 벗어나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사람 성격까지 바꿔내는 게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환경 하나로 느긋한 사람과 힘든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환경을 지키자는 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개회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빛의 나 세계운동본부 총재 윤재환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ESG 재단 박스337 중고항 주최 ESG 실천 경제화 활성화 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맨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서울시 어머니 기자단 단장이신 안영화 교수님께서 내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영화 교수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감축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신 정창덕 총장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23대 경제 총재를 역임하셨던 김용인 회장님 오셨어요. 일찍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이신 강동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 군의장단 협의회 회장 조영군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경영 대상의 심사위원장이시군요. 윤천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회장 우정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계시는군요. 대한기자협회 상임부회장이신 임윤택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오셨는데 뒤에 계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강화문 연가 대표 조정희 대표님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 계셨습니다.
서울시 어머니 기자단장의 중앙단장이신 부단장 이정옥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기자회의사 장수문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ESG 경영대상 심사위원장 전성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아, 이름이 비슷하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어머니 기자단장이신 장성비 단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찍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의정의 ESG 위원장이신 최병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얘기 아주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안동시의 의장이신 정훈선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뉴스 회장이신 박철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스 337 부회장님이시군요. 신태진 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안산시민회장이신 이병걸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발표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메인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지신 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ESG 재단 김필용 이사장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필용입니다.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특별히 조용훈 전국 시군의회 의장님, 협회 의장님이시면 한 5만 5천 명 정도 되신가요? 그렇죠? 그래? 네. 그리고 또 23대 우리 경우회 회장님, 김용인 회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150만 회원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 경희대학교 제 선배님이신데 국민희망위원회 위원장 오셨어요. 몇 분 빠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 푸니마교회 정모님들과 그런 분들은 좀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바로 친삼촌, 막내 삼촌입니다. 저하고는 오랜 지인인데요. 형 처음엔 삼촌 제가 시장하고 사모하고는 친구처럼 지내서 삼촌 하다가 어느 날 형 동생이 돼버려서 그 친구들도 저에게 이제 삼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 오상환 오구린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입니다. 아까 그때 옆에 계셨는데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신 유병만 교수님 박사님 아까 여기 옆에 계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아 저기 뒤에 있네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멀리 대구에서 비체나를 이끌고 계시는 저의 아주 가까운 혈육 같은 분이십니다. 정진환 비체나 회장님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좀 큰 공간이면 2만 명의 난타를 모시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또 공간을 크게 해서 박수현 우리 난타 회장님 국회에서 할 때는 아마 2만 명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산업은행, 주택은행 지점장을 하시고 전국 변호사 사무직원 협회 회장이신 이현수 법학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ESG 재단의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강경 평화를 펼쳐서 이강경 우리 그다음에 중소벤처뉴스 지사장님들이신가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상무 지사님도 오셨는데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의 박수 해주십시오. 어머니 기자단 소개했고요. 다 소개했습니다. 빠진 분들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ESG 이제는 뭐 우리 이현승 감독님도 오셨는데 우리 그 교회 식구라서 나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회쟁쟁하도록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ESG에 대한
즉 무브먼트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그런 행사의 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물론 이게 무엇일까? 어떤 걸까? 모르고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르고 왔지만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걸 얻어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ESG 재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단국대 교수와 함께 약 5년 전에 이 운동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SG 재단은 2023년 7월 5일 비영리법인으로 재단 법인을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매년 국회에서 전반기, 하반기 ESG 경영 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ES 재단에서 셀럽과 함께하는 ESG 무브먼트를 홍대거리 합정동에서 최초의 준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스 337 중고왕 신태진 부회장님과 김태복 회장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이제 우리가 모든 ESG 무브먼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있죠. 동행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이 두 글자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태진 부회장님과 김태복 회장께서 동행합시다. 그래서 ESG라고 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천여 명의 셀럽들이 이미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이따 본 괴대에 가면은 알려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된 거고 앞으로 우리 ESG 재단에서는 모두의 MOU를 맺었던 우리 편업 기관과 함께 ESG 인증제 그리고 CSI 발전된 지속가능 발전 이 컨설팅을 저희가 해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ESG 재단이 곧 ESG 주제가를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재단 세계 시민 교육원에서 곧 여러분과 함께 발표를 하고 전반기 하반기 준비해서 세계 기네스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ESG 주제가 부르기 세계 기네스에 도전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본 행사에 약간 좀 사그라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행사 때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거듭 환영드리고 우리 ESG 운동을 함께 해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격려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학총장협의회 정창덕 회장님 나와서 격려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분들, 윤병만 시장님 출마할 분이라든지 여기 많은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가리롱 교수님도 오시고 어찌됐든 우리 김필령 이사장님 참 새로운 길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ESG 잘 아시다시피 블룸버그라든지 모든 통계를 보면 2030년도까지 70억 내에서 350억 달러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김필령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이제 지금 ESG에서 가장 아시겠지만 부족한 것들이 평가 부분하고 여기 전문가분들이 한번 계시겠지만 저 궁금한 분들이 특별히 정책 부분, 그다음에 법 제도 부분, 특히 이제 인증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상태로 잘
잘 아시다시피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약자도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 따로 놀고 소셜 따로 놀고 인바이러먼트 따로 놀고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소원을 말해봐 이제 보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은 스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스타. 너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킹이 되고 싶다. 왕이. 그래도 킹. 마지막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앞에 이 얘기한 두 분 다 되고 싶다. 그래서 스타킹 하나 드렸대요. 이거 참 썰렁한 개구를 마치 이렇게 스타 따로 놀고 킹 따로 놀고 스타킹 따로 놀듯이 지금 우리 ESG가 인바이오먼트 쪽 따로 놀고 또 소셜 쪽 따로 놀고 거버넌스 쪽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실천 오늘 경제 포럼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ESG의 새로운 이정표, 평가,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인증과 법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 오늘 김필룡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볼 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꿈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루지 못한 꿈의 하늘 가지고 무덤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대 경우에 김용인 총재님 격려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시오. 네, 법정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제해양경우의 법에 의해서 지금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3대 경우회장을 했는데 심각하고 그래서 ESG 환경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필룡 이사장님과 오늘 박스 337 그리고 중고왕 이 세 단체가 오늘 힘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어쩌면 환경 문제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중고이지만은 다시 사용하고 서로 함께하자 아마 그래서 환경을 되살리자 하는 뜻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기 우리 편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문상주 회장께서 하는 호여직업 전문학교에 AI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G에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AI에 한번 협조를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 격려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AI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낭송해도 되겠죠? 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ESG 포럼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필룡 이사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ESG 포럼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기업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기업과 기관이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경제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ESG 경영은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은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ESG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주역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ESG의 가치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희망위원회 강동호 위원장님 격려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저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하고 또 국민 특히 오늘 한국 ESG 재단 이사장 되신 김필용 이사장께서는 대학교 제가 많은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 김필용 이사장께서 큰일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ESG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참 단연간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연구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해서 저는 제가 걸어서 오늘 여기에 축하도 드릴 겸 공부도 할 겸 왔습니다. 사실은 ESG 이 세 글자 이 영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그런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되고 국가가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ESG 실천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담론을 나누는 ESG 실천 경제 활성화 포럼에 여러분을 모시고 참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적 과제를 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ESG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공부를 해서 압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또 이 책임이 상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논의될 ESG 경영 실천 방안과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정부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인 그 유연성을 통해서 ESG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환경을 보호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참 이런 좋은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가 GSG 발전을 위해서 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 조영훈 회장님 격려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고 격려사를 하고 그럴 입장도 못 됩니다. 우리 저 김필령 이사장께서 저 평소 좀 가깝게 지내는데 난 이렇게 행사한지 몰랐어요. 잠깐
들려봐라 그래서 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단체가 언제 어디서나 다 필요한 단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신 경우 회장님도 와 계시고 또 오랜만에 저희 동료 의원 하시는 분도 여기서 만나보고 여러분을 만나봐서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의장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전국에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전국에는 기초의회가 226개 의회가 있습니다. 그 226개 의회의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작년에 끝났고 지금은 이제 상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엄청 숫자가 많아요. 의장만 226명이니까 그것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3천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방의원이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요 가서 모이면요 나는 서울 중구의 의장인 2번 했는데 다 안 맞아요. 다 틀려요. 가는 길이 다 틀려요.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가는 것은 그 의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서울 중구의 의장하면서요 의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9명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명인데 그걸 지금 9대가 오도록 어떤 의회에서도 다 해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의원 할 때. 그러면 4년 넘으면서 2년씩 논아서 하니까 다 논아서 한 번씩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중국 같은 데는 9명이고 자리는 10명인데 다 논아서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됩니다. 그걸 기네스북에 제가 올렸습니다. 서울 중구에서는 34살짜리도 위원장을 만들었습니다. 안 해줘요. 안 해줘서 그러면 나도 의장 안 할란다. 너희들이 나를 억지로 의장 시켜놓고 같이 해야지 이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같이 해서 서울 중구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전체 돌아가면서 이게 정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당. 민주당이 의장하면 내가 민주당이 했는데 민주당이 의장하면 다 민주당이 하려고 그러고 국민의힘이 의장하면 다 국민의힘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 논아서 해야 돼. 논아서 해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와서 제가 보니까 이런 행사도 다 논아서 같이 하면 빨리 잘 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나는 여기 와서 대단히 기쁜 건 우리 최병환 의원 만나서 한 10년 이상 돼서 동료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만나서 반갑고 또 아까 여기 또 김한숙 얘기했는데 김한숙 의원은 왔는가 모르겠어요. 김한숙 의원 내가 서울시 의장 회장 할 때 사무총장 시켰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모두 여러분 다음에 보면 다 같이 더 반가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SG 경영 대상 윤천석 심사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격려사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계신 이 학교를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20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가 우리 김필용 이사장님과 또 인연이 돼서 제가 뭐 보이지 않게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 이렇게 귀한 행사를 저희 학교에서 하게 돼서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격려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오실 때 조금 낯설지 않으시라고 잠시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저희 학교는 호서대학교를 아시나요? 네, 호서대학교에서 만든 같은 호서학원의 재단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인데 저희는 박사를 주로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강남에 있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이렇게 뭐 아주 프레시한 그런 학생들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이런 분들이나 또는 저희가 군인 제휴학교다 보니까 제가 교학처장을 10년 했는데 교학처장하고 행정처장을 10몇 년을 여기 학교에서 운영 살림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 분포를 보니까 군인 제휴학교인데 제일 낮은 계급이 대령이더라고요. 별 3개의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전문직 또는 저 교학처장일 때는 국회의원 당선된 학생들도 좀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학교가 그냥 재단 사무실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학교인지 잘 모르세요. 저는 20년 됐는데 그런 학교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알고 이제 오게 되면 아 여기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희 학교 처음 오신 분. 예, 뭐 한 절반 이상은 아마 처음 오셔가지고 낯서실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이제 2023년에 한국 ESG 재단에 처음으로 자문교수로 위촉받아서 작년 12월에 ESG 경영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국회에서 행사하면서 역할을 좀 했고요. 앞으로 또 이런 포럼이라든지 또는 실천적인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많은 역할을 해드리고 싶고 또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ESG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ESG 평가 지표를 아마 처음으로 제가 우리 제자랑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박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저는 경제학,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앞으로 뭐 유럽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ESG를 실천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거나 기업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적 법 테두리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ESG라고 하는 법적 테두리라든지 그런 기반을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조금 뒤처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ESG 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향후 그런 어떤 트렌드 변화를 조금 더 선도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좀 기여하고 또 기업들이 조금 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드는 좋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옆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처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시면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 마실 데가 없으시면 옆에 스타벅스 가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스타벅스 가지 마시고 여기 벤처대학에 와서 마시는 차 윤천석 심사위원장님과 함께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ESG가 왜 무엇 때문이 중고왕과 박스 337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왕과 박스 337이 한국 ESG 재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나 없나, 어떤 관련이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can see the troubles in your eyes, keeping it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show. Inside you think your name's out of sight, but what if
원천하는 시대, 한화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글로벌 그린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는 만큼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에도 힘을 쏟고, 노후된 발전 설비를 재활용해 현실적인 친환경 기술을 마련하도록, 그린의 글로벌 표준을 높여갑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이어서 박스 37 중고와 김태복 회장님께서 오늘의 메인 박스 337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분 1초를 아껴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알찬 정보를 지금부터 ESG가 왜 돈이 되고 어떤 부분에, 물론 환경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집약적으로 돈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었죠. 그래서 저희들 부분이 박스 337이거든요. 337은 박수 337 있습니다.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딱 끝나야 되거든요. 7번째요. 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와우. 네, 아니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인 총장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단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쓰레기로 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부분에 이 속에 많은 돈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의미 있는 그런 협약식을 했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도 여러 임원들께서 참석도 해주셨는데 RSA 동문회라고 길문수 회장님께서 40대 소령 출신으로서요 맨몸으로 3, 4년 정도를 전국을 돌면서 공인중개사분들 2,000분 정도를 회원으로 모시고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저희 사업의 사실은 꽃이기도 하고요. 핵심이기도 하고 이 부분의 사업이 앞으로 상당한 부분들의 사업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안타깝게도 부동산에 관련 있는 디렉터는 여기 250군데 저희는 디렉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추측으로 이 부분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없다고 여러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난 정말 ESG가 어떤 부분들에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제가 이 단상을 좀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 특히 많은 영향력이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그냥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지금 중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에게 돈이 되면서도 그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ESG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점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치과 기계협회 협회장님도 전 협회장님도 참여하시고 정말 많은 분의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시는데 저희는 자동차에서부터 항만에서부터 부동산에서부터 전 분야에 우리에 관련되어 있는 전 산업 분야에 관려 있어서 ESG 중고와 박스 337이
전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1차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진행하시는 협회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심점, 구심점이 있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무언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연일 폭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성공 확률이 8만 배 부분입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2천만 원 투자해서 250억 벌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250배입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수치가 그냥 일반적으로 툭 던지는 허구에 대한 숫자가 아님을 저희들 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가 끝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장은 안 넘어갔는데 이 시장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 시장만 100조 원의 시장입니다. 이 100조 원의 시장, 네, 100조 원의 시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왜 저희들이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저희는 오늘 정말로 많은 귀빈들이 모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들은 12월 28일 날 지난 12월 28일 날 행사를 제가 1차 했고 요번 3월 7일 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저희들이 250분 이상의 분들을 다시 모시고 다시 한번 행사를 합니다. 이때는 ESG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사가 주도적인 부분들을 할 거고요. 오늘은 펼쳐야 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그리고 협회도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들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폐업을 이렇게 100만 원도 못 벌다 보니까 이분들은 폐업을 해야 되고요. 폐업을 결정하는데 조금 전에 3억이 들어갔던 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5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3억이 들어갔던 부분들의 자영업자들이 정리를 하려면 500만 원. 특히 여기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들이 집기나 매각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와 시설 이 모든 부분들은 자원이 한순간에 폐기물로 둔갑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온 17만 6천 군데가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 값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에 대한 만큼 매년 산업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부분이 ESG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분 중에 9곳이 폐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영업을 3억이 됐던 1억이 됐던 5천만 원이든 하게 되면 그분들의 80% 이상은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폐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의 금융부실이 1000조 원이 이미 넘었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3억을 들여서 3년 내에 90%가 망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시작했었던 돈은 금융부실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바퀴만 제대로 돌린다면, 한 번만 방법을 살린다면, 이 부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빚내서 자영업자들은 빚을 갚는 부분들만 2.6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자만 보면 피가 말린다는 2030 빚 수렁에서 사장님을 그만뒀습니다. 대출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아픈 현실에 있어서
다른 중고 물품을 사갈 사람이 없어서 이 폐업 처리 업체조차도 부도 위기에 올린 곳이 많다고 합니다. 폐업 처리 업체도 위기입니다. 중고 창고 앞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부지에 더 이상 쌓을 때도 여기 중고업자가 저도 중고업자였습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이 중고 사업에 오랜 부분을 했고요. 제 닉네임은 저승사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천사로 보이실 텐데 이 행사장에 오시기 전에 저를 봤으면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저를 만나는 순간에 그 매장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승사자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저승사자로 돈을 그만 벌고 이제는 천사로 나머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플랫폼을 연구한 지 15년 정도를 지금 해왔고요. 이 중고업자가 지금 하는 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댄이 많이 붙었으면 2만원, 적게 붙었으면 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물건으로 지금 이 물건을 사지 않까 내가 값으로 이거를 사지 않고 고철로 내가 지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9시 뉴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사고 파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값으로 안 사고 내가 고철값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그렇게 사면 나는 땡 잡는 건데 돈을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이분들은 이렇게 물건을 고철값에 사본들 자 여기서 제가 단면으로 보여드린데요. 창업하신 분이 중고 물건을 팔기도 어디에 있는 분인지를 몰라서 못하고요. 다시 누군가가 창업하고 싶어서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물건을 샀는데 이 산 물건이 내가 정작 필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하고 같은 피아노를 내가 지금 하나 사고 싶어.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그 카페에 있는 물건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정작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업자는 조금 전에 그 아주머니가 얘기해 뭐냐면 화학동에 계신 오늘 화학동 사장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화학동에 계신 사장님은 뭐냐면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게 창고에 100평짜리 2개 80평짜리 하나에 물건이 꽉 차 있는데 그 물건을 누군가가 알아야지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는데 그거를 사러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러 갈 건데 화학동에만 500군데가 넘는 중고 매장이 모여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정작 원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곳과 창업하는 곳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3억을 들여서 폐업하는데 500만 원도 안 되는 부분이 되는 이유는 자 부동산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을 3억을 주고 했어요. 근데 그 매장을 내가 지금 영업이 잘 안 돼.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팔고 싶어. 근데 팔아서 이거를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맡기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거를 빨리 무언가를 연결해서 내 부분을 팔아주면 나는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을 더 받을 거고 장사가 안 되면 그래도 3억짜리 1억이라도 받고 본전 중간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부분들을 누군가가 가져갈 것 같은 아니면 이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이유가 별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갖고 계십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이 자영업자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나는 매달 적자를 보니까 빨리 팔고 그나마 남은 보증금이라도 일부 찾아서 나가야 돼. 아니면 손실을 줄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3억짜리가 500만원, 300만원 중고업자가 부르는 대로 우리는 판매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1년 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명동에서 커피숍 500m 전방 내에서 커피숍을 1년 동안 조사했는데 한 군데서 510군데가 오픈을 하고요. 그 500m에 대해서 내내 500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만약에 연결이 됐었으면 3억짜리는 1억에 할 수도 있고요. 500만 원짜리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의 시장은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저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부분들이 함께 가면서 여기에서 ESG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 산업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가의 부실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이 얼마나 간단하게 제작된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게 좀 말씀을 좀 많이 피우네요. 실예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롭탑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드롭탑은 커피숍 프랜차이즈 중에서 거의 가장 비싼 브랜드고요. 이게 기본 4억 5천 정도 합니다. 내부 집기 시설 보면 거의 A급과 같은, 우리가 중고, 재활용 그러면 쓰다가 버리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거의 새 거에 가까운 그런 산업 부분들입니다. 이런 물건들과 4억 5천이 들어간 이 매장이 제 이름이 김태복입니다. 제 이름이 김태복이고요.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냐? 1,370만 원입니다. 4억 5천짜리 매장을 제가 그 안에 있는 집기와 내용들을 1,370만 원에 매입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 물건을 빼내는 순간에 그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와 시설은 폐기물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는 그걸 빼내는 순간에 4억 5천은 그 주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고, 40대 초반 친구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넣고 그냥 이거 쓰세요. 그래서 당신이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가 되면 당신이 나한테 다시 2천만 원이고 2,500에 사세요. 그러면 당신은 4억 5천을 지킬 수 있으니. 이 친구가 저를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50m는 넘게 쫓아오면서 90도로 인사합니다. 왜? 그 부분의 전 재산이 그 친구는 저 매장 하나로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게 실시간 매칭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과연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절대 망하지, 저희가 하고 함께 가는 이 부분들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는 이 사업이 필수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함께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필용 이사장님 너무도 감사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부분들이 이 부분에 힘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가는 64억짜리 건물인 거고요. 그게 최저 입찰은 3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우나 시설인 거고요. 사우나를 오픈하고 6개월 만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올스톱됐습니다. 50억 정도를 시설 투자를 해서 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집합금지했죠. 50억을 넘게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집합금지 시키면 그 업체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제 이름이 김태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업체에 대한 부분들의 내부 시설 전체를 제가 2,2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제가 2200에 그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그 매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저 많은 시설과 산업 폐기물은 너무도 심각한 일들이요. 지금 왜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내 부분이 아니면 전혀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모든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피를 쏟을 만큼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60억에 넘게 들어가 있는 뷔페, 웨딩 뷔페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철거를 제가 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면 저도 치아가 안 좋은데 우리 또 치과 기계 협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게 치과 체어 기계만 25대 있는 부분입니다. 치과 기계가 25대 정도 있으면 그 치과가 얼마나 큰 부분이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제가 매입을 했더니 우리 협회장님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오늘 올라오면서도 저하고 같이 올라오셨는데 올라오면서도 얘기하는 게 자, 치과 의사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수업으로 얘기하면 0.01%에 있는 분들이 치과 의사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평생 페이닥터로 사십니다. 한 번만 개원 잘못하면 이들이 개원했었을 때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분들은 평생 페이닥터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너무도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3.6개의 치과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이 문을 닫고 있는 곳과 새로 창업하는 곳과 이 물품들에 대한 산업용 기기들이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억짜리가 1억에 오픈이 될 수 있고 500만 원에 폐업되는 거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세상을 우리가 뒤바꿀 수 있는 ESG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고 사업자는 이렇게 물건을 수북이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한 거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무슨 물건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3,000평 매장에 아까 얘기했던 뷔페에 대한 부분들이 15톤짜리 트럭으로 48대분을 갖다 거다 놔놨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월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제가 낼까요? 사가는 소비자가 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중고사업자가 도둑놈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갈 때는 10,000원에 샀다가 내가 파는 때는 10만 원, 20만 원을 파니까 야!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유지하고 버티고 가는 기간에 대한 모든 비용은 결국은 사가는 소비자가 다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업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외면해서 C2C, 당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이 C2 시장이 활발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개인 간 직거래 시장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요아용품, 패션, 가전, 가구,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 중고항은 산업용 중고시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고 전문가들이 있고 중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기계의 전문가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산업용 중고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플랫폼 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고 주방 지금 업자들에 대한 상황을 잠시 보여줄게요. 중고 사업자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요. 자동차 시장도 멈춰버렸습니다. 공장 기계들은 중고 시장에 전부 다 돼 있고요. 줄줄이 폐업해서 중고 기계도 수북히 다 쌓였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체 분야의 중고 시장들은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는 미쳤다 아니면 내가 가격 포기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모든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창고비를 줄여드리고
모든 비용을 줄여드리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점장님도 키셔서 산업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서 좀 중간에 아마 화면이 다른 부분으로 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좀 멀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얘기하면 치킨을 시켜 먹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 소비자, 아니면 사고 싶은 소비자에 대한 화면이 있고요. 요거는 그 부분의 치킨집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고 사업자, 저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빨간 거 파란 거로 되어 있는 거는 사고 파는 부분들로 저희는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 피아노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자, 이 피아노를 내가 하나 지금 사고 싶어.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 부분을 이 피아노에 관련되어 있는 중고업자들이 쭈루룩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제가 만약 연결이 되면 바로 실시간 연결이 되겠죠.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빨간 걸로 내가 구매하기 싶으면 누르시고요. 바로 촬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피아노 하나 촬영하거나 아니면 기본에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해놓고요. 피아노 얘기를 딱 치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이미 딱 뜹니다. 악기부터 분류가 다 되어 있고요. 이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가 피아노니까 피아노 선택하고요. 만약에 이걸 2대가 필요해요. 아니면 금액이든 뭐든 제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딱 누르면 이미 여기가 주소 위치, 네, 강남구 삼성동으로 정리돼서 피아노 2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요청서를 보내면 제가 할 일에 대한 부분들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진, 네, 지금 연락이 왔고요. 사진 찍고 2대 필요. 네, 저는 아니면 금액 얼마짜리 필요. 요거만 딱 보내는 순간에 딜러한테 정보가 왔습니다. 딜러는 지금 열어보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동이죠? 네, 강남구 삼성동. 예. 옆에 몇 초 전에? 9초 전. 네. 강남구 삼성동에서 9초 전에 피아노 2대가 필요하대. 내가 매장에 있어.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하다가 말고 견적내기, 촬영, 사진 하나 딱 찍고요. 요게 단상열 피아노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부분이 있어. 요거를 내가 500만 원에 팔게. 저는 2가지만 딱 했습니다. 사진 찍고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보내기만 한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보낸 것이 바로 소비자한테 다시 지금 삼성동에서 500만 원의 이 부분이 있대. 내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게 조금 비싸. 450에 될까? 채팅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세팅이 되고요. 45 눌렀는데 네, 저한테 지금 바로 채팅 들어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직접 가서 채팅 화면 열어줘. 내가 이 사람을 직접 가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가 지금 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있어. 아니면 우리 광주에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제가 전화를 누릅니다. 저하고 다이렉트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자, 내가 무언가의 물건이 필요해. 나는 커피숍을 정리하고 싶어. 나는 커피숍기를 사고 싶어. 나는 기계를 뭐를 사고 싶어. 나는 자동차 뭐를 팔고 싶어. 타이어를 내가 뭔가를 4개짜리를 받고 싶어. 그러면 사진 하나 찍고 내가 타이어라고 누르는 순간에 이건 어디로 가? 타이어로 갑니다. 나 부동산 이거에서 카페를 정리하고 싶어. 정리하는 순간에 이건 어디로 가? 부동산 사업자들한테 갔습니다. 나는 악기를 뭐를 이거를 피아노를 내가 팔고 싶어. 사고 싶어. 하는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누구한테? 딜러들한테 갑니다. 이 딜러들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무용 이 의자를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자 서울 시내에서 누가 이 부분을 팔고 싶고 사고 싶다고 전달이 오면 이 부분을 정보를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이거 안 받으면 앞으로 사업 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 10년 전에 우리가 배달을 시켜서 이거를 하라고 할 때 아무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 만에 우리가 지금 치킨 하나를 시켜 먹었더니 딜리버리 시장의 80% 이상이 배달의 민족. 요즘은 배달비가 비싸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튼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을 잡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고 이 부분들을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산업용 폐기물, 대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요. 딜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가 마케팅 비용으로 3천만 원, 500만 원, 창고비가 몇백만 원이 나가는 모든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면요. 이건 딜러 입장에서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필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업을 나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요.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독점권을 가지고 내가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한 중고 사업을 하시라고 얘기해요. 난 중고 사업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몰라. 다시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의 부분의 지역장을 하셔라.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 가입된 분들이 매달 내는 월정액의 일정 부분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하시겠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80% 이상 딜리버리 시장을 잡은 배달의 민족이 매달 내는 거기에 있는 딜러들이, 그러니까 매장들이 내는 일정적인 수익원을 매달 여기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딱 지금 보고 만약에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나중에 우리 사업 하시겠다고 해도 제가 안 받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3억을 들여서 폐업할 때 500만 원을 가서 포기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프랜차이즈가 다시 하는데 1억 들어서 폐업할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중고사업자가 신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성은 이렇게 중고업자가 가지고 없는 정보를 새로 창업되는 부분들과 실시간 매칭만 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출, 폐기물, 자영업자의 폭락 이 세 가지 외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중고항은 이 많은 비즈니스 속에 이용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나 산업용 중고 물품들을 취급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나 이런 모든 분 그리고 일반 개인들까지 이런 모든 분들을 이용자라고 저희들이 유저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딜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분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이런 딜러들이 우리 부분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월정액의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 지점장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협회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점장에 대한 부분들의 권한과 부분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RSA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의 단체가 250개를 전국 시장을 딱 계약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으려면 협회에 대한 우리가 결속력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분과 실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장착한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갈 거 당연히 이거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수님은 만약에 필요해서 하시면 제가 비용을 저렴하게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딜러는 유료 가입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큰일이네. 자, 지점장까지 있고요. 이 이용자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판매를 하던 구매를 하던 이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무료이고요. 그러면 이들은 폐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도 사용하는데 무료입니다. 이용자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는 딜러는 유료입니다. 이 사람은 시 기준으로 이제 내가 거래를 돈을 얼마나 벌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 기준으로 20, 도 기준으로 50. 나는 전국구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어. 그러면 100만 원만 있으면 이제 모든 부분들의 거래는 이 부분으로 전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 설명드린 지점장에 대한 부분들은 맨 마지막 위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플랫폼 사업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수익이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원 부분들은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싹 다 빼고 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300만 원도 어떻게? 조금 더 진행해서 저희가 창업 컨설팅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되면 이 부분도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기회를 잡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돈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은 더 자세한 거는 뒤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통해서 나머지 분들을 우리 지금 오늘 이거 보내드린 거에 맨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 그럼 이 지점장은 어떻게 돈을 벌을 거냐? 이분들은 딜러는 20, 50, 100만 원을 내는 거고요. 디렉터는 300만 원인데 첫째는 20만 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는 게 1차적인 권리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커피숍 하나를 차려도 동네의 모든 사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디렉터는 20만 명의 시장을 제가 독점합니다. 그럼 독점하면 어떤 권리가 있냐? 그 안에서 내가 해당하는 파트에 있는 공인중개사 얘기할게요. 공인중개사에 내가 디렉터야. 그러면 내 안에 20만 명의 시장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분이 가입해서 유료 서비스를 받는 순간 1차적으로 내가 영업하고 그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입하면 1차 7%에 대한 수익률이 저한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권리소득이에요. 그 시장을 20만 명을 일단 잡는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지역 말고 내 품목 말고 전국 어디든 어떤 품목에 관계없이든 딜러를 가입시키면 그 사람이 내는 돈의 14%를 또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에 내 딜러를 하나를 가입시키면 그분이 내는 돈의 21%가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00만 원을 내면 21만 원이 매달 저한테 들어오는 돈인 거고요. 이 부분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짜리 딜러를 100명만 만약에 가입시킨다 그러면 총 받는 금액은 10억 80만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명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고 이 부분의 데이터가 어떻게 실시간 되는 거는 바로바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은 돈에 대한 부분이 왜 이게 정말 리얼 진짜 가능한 얘기야? 100% 가능한 얘기고요. 이거는 플랫폼 하나 소개하고 앱 깔으면 까는 순간 저희 DB와 대해서 저희 부분들의 서버에 전부 다 저장이 돼서요. 이렇게 영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0년간 보장을 합니다. 3년 동안 14%, 나머지 7년 동안 3%, 총 10년간 그분이 내는 돈의 일정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쓰고 계시는데 핸드폰 지금도 이거 맨 처음에 가입시킬 때 가입시키신 분 연결된 분한테 일정의 수수료가 그분들한테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권리소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근데 이걸 하는데 얼마? 전체 다 해서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내가 창업 컨설팅이나 다른 부분들로 2차적인 그런 컨디션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지원 받으면 난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 지역과 내 부분들을 진행하면 나는 100만 원짜리 100명만 내가 가입시키면 나는 정확하게 10억 80만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연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쪽 일상적인 그것부터 이해하는 업체에서 사실입니다. 지금 시스템이라는 것은 틀린 건 빠른 시간 안에 원래가 더 빨리 피드백이 더 빨리 오죠. 프랜차이즈에 맞게 되게 세심한 거 같아요. 시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전망적으로 지금 이전보다 한 10배 이상 더 활성화됐어요. 예, 저는 포항에서 중고 가전 가구를 지금 5년차 하고 있는 중고하는 비리업과 대한중고 오동길입니다. 충격이겠죠. 만약에 게임을 안 하면 힘들으실 겁니다. 중고 사업자들 위한 실체 예리고 23년 정도 경배동에서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재입니다. 대명 스포츠입니다. 기존 부담은 희생인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고객 말고도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죠. 제가 이 영상 지금 3번 거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2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중고사업을 하신 분이요. 하나는 매장을 제일 크게 하시는 분. 하나는 가전이라는 가장 값싼 부분들의 물건을 하시는 분. 이렇게 3분을 제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중고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실시간 제가 매칭되는 것을 가지고 설명드렸더니 핸드폰으로 이 부분을 촬영한 겁니다. 딜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단순 비교로 8만 배 얘기했죠. 단순 비교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창업하려면 3억 들어갑니다. 저희 300만 원, 이것도 없어도 이제 대치된다고 그랬죠.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분의 1입니다. 3억과 300만 원은 100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하는데 자영업자는 200만 원 벌기 어렵다는 거에 대한 자료를 아까 쭉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만 원짜리 100명만 저희들이 들어간다 해도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배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자, 80% 이상이 망합니다. 저희는 99% 절대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저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3일 회계법인에서 저희 기업에 대한 가치밸류는 2,400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일 회계법인에서 이런 부분들의 가치성을 받는 것은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디렉터 분들이 이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 지금 RSA처럼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우리가 가입되는 순간 저희의 가치밸류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자, 3가지만 우리가 합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100배, 10배, 80배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8만 배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성이 있는 거고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여기에 3년에 대한 계약과 플러스 7년까지 해서 보장성 10년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거고요. 가치는 자 300만 원짜리 300만 원이니까 이게 매출이 뜨는 순간에 이 가격 가치는 얼마로 올라갈까요? 네, 내가 버는 금액에 따라서 그 가치밸류는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우리가 지원금도 가능한 부분들이고 손실금에 대한 것은 자 매장 차렸는데 매장이 안 돼. 그럼 손실을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 디렉터 했어. 그래서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거 있을까요? 마이너스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의 확장성은 이 안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연결성은 상당히 자 부동산이 들어오고 치과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농기계가 들어오고 그 모든 부분들의 연관성이 언론이 들어오고 모든 부분들이 함께 같이 갑니다.
이 부분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왜 백조 기업에 현대가 중고 자동차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가 중고나라에 인수했어요. SK가 핸드폰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세계가 백화점에서 중고를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 이 시장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중고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가장 앞다퉈 하고 싶은 시장이 중고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30년까지 해오고 제가 특허를 8개를 가지고 만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중고나라를 롯데가 1,400억에 인수하고도 지금 4년째 잠수를 타고 있는 이 시장을 그 누구보다 앞서서 가는 게 중고항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권한을 내가 20만 명, 전주가 60만이에요. 그러면 3명이 전주 시장을 다 독점하는 겁니다. 내 카테고리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3명이 전주 시장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아도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 900만 원입니다. 3명에 대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을 다 함께 같이 잘 살아서 우리가 펼치자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김필용 이사님과 같이 만들어서 금액을 낮춰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한삼칠 파이팅. 화이팅! 많이 해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건도 현금처럼 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가 사온 미니언즈 물통입니다. 이건 제가 알고 어떤 노래 사인을 해서 준비했고요. 정말 아끼고 있는 이 칼인데요. 오늘 이 칼을 기증합니다. 우리 아이콘 오빠들의 비아이 오빠. 이건 현대 초등학교 정신을 추천합니다. 소녀시대 써니. 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박스 337은 저희 중고항에서 진행하는 기부 플랫폼이고요. 이 부분에 여기에 지금 참여하신 셀럽분들이 저희 중고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부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는 셀럽들이 낸 물품들을 판매하거나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는 저희 중고항으로 들어와서 유저들이 그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 박스 337은 셀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부 그러면 현금성 기부만 요구하는데 현금이 아닌 물품을 현금처럼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에 셀럽들이 함께 동참한 이런 부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중고항에서 지금 6년 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3월 7일에 저희가 또 국회에서 ESG에 관련돼 있어 좋은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으로 오늘 저희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수님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편 현준업 교수님께서 AIN ESG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편준범입니다. 아까 그 중고항 대표님도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한 여러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내가 언제 나가야 되냐 저 뒤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제가 오늘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네요. 이 중고항이 완전히 지금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ESG에 딱 맞는 사고 아이템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의 시니어 500만 명이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잠깐 회장님 몇 분 계신데 여기 제자들이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AI랑 ESG를 합치자. 그리고 AI랑 ESG 어떤 좋은 점을 합쳐가지고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상업이나 아니면 개인한테 인증을 한번 해주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인증 사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나 교육을 해드리고 ESG에서는 그 어떤 활동이나 교육을 시켜서 어떤 벤처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들었고 그 다음 장.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저도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인공지능 꼭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ESG 교육도 시켜드리는데 간단하게 길지 않게끔 가르쳐서 그분들한테 뭔가 능력을 주는 거. 이게 두 번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설팅도 해드리면 어떨까. 저는 AI 컨설팅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10개 기업을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ESG 전문가들이 붙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랑 ESG를 동시에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 회색 코뿔소라는 거는 마케팅 하시는 분은 다 압니다. 멀리서 엄청난 위험이나 엄청난 코뿔소가 나한테 달려들면 저게 뭐지 하면서도 무섭죠. 근데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해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올라타는데 저는 항상 사업을 30년 해오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준비했다가 딱 올라타면 그 무서운 코뿔소가 내 편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AI라든지 ESG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느끼면 이제 그걸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걔가 딱 왔을 때 올라타시면요 호랑이가 내 편이면은 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면 무섭습니다. 내가 물릴까봐. 그게 그 마케팅에 쓰는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자.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나이를 보니까요 한 거의 밑바닥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이 먹었어요. 제가 60 하나입니다 올해. 네? 그래 몰랐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나 저희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바로 과거가 되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서 인생은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더라고요. 오늘 하는 게 바로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중고학 얘기를 이렇게 항상 길게 들으셨지만 아마 100명 중에 1명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뀔 거고 나머지 99명은 그냥 과거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정하시고 특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ESG에 대해서 좀만 더 관심을 가져서 큰 일을 하자 막 큰 돈을 벌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저희 나라는요 죽을 때까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제가 이 회사를 접고 나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돈 안 벌어도 될 줄 알았거든요. 한 몇억 갖고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AI라든지 ESG 그리고 지금 중고항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저는 제 인사를 제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꼴찌하니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일함 발행이님께서 위촉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구일함 군사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아이템을 소개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그렇지만 오늘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을 저희는 중소벤처스 TV라고요. 경제 전문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기자협회 소속이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왕
박스 33집 보고 제가 과거에 며칠 전에 TV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걸 보고 저걸 우리 언론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기회가 와서 우리 중과 대표님 뵙고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필용 이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이 부분을 진행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뉴스 박태란 회장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좋은 자리가 여러분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자 수여식이 JBN 25 001호 위촉자 성명 이정우 직책 전북우주공장 위아를 공명정대한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 정관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전북우주본부장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2월 11일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 회장 박철환 발행인 9일암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을 이용한 염전에서 주어지는 염분 소비가 제품을 만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바닷물 2도를 염전에서 20도 가량 소금을 채려하여 생산됩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영상을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중소벤처뉴스의 그 모기업인 보산바이오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철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그 7개국 그 12개 종류의 그 중국 식품 소고기를 쿼타에 대한 그 접촉을 해서 저희 회사 제품이 가장 우수한 성적서가 나와가지고 연간 5,000톤의 그 쿼타를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물이 약 2도 정도 되는 염도가 2도 정도 됩니다. 2도 정도 되는데 이 바닷물이 그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염전 있지 않습니까? 염전에서 이 해수를 함수를 바닷물을 안으로 넣었다 이렇게 뺐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게 25도가 되면은 이렇게 결정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뿌리면 소금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굵은 소금이 나오는 것이 27%까지가 되면 이제 굵은 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함수가 염전으로 오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미세먼지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신안 천일염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먹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거의 다 가공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 공법을 필터링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걸러내서 거기에 있는 함수에 대한 온도를 약 26도, 7도 정도 만들어가지고 하우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소금을 이렇게 재배를 이렇게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먼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90% 이상이 돼야만이 식품으로서 해외에다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중국에 7개 국가 12개 품질이 갔는데 저희 회사의 그 제시한 제품이 가장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연간 5,000톤의 그 쿼타를 저희 보산바이오 산업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샘플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오늘 계신 분들 주소를 해 놓으시면은 제가 그거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정으로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제 제품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에 관심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이 소금은 정말 우리 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그 모든 게 소금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산화질소 NO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건강 그 물질로도 저희들이 별도로 건식으로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축하 공연 순서입니다. 이일용 교수님께서 리사이클링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시고 난 바나나 이제 요구르트 통인데 바나나 우유통이죠, 요구르트. 요걸로 아리랑을 연주를 해 드리는데 이 가수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듣고 가셨어야 되는데 네.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렇게 보기 있는 겁니다. 박수도 안 쳐주셔도 막 연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혼자 사실 쓸쓸하게 연주를 하는 것 같지만서도 제가 연주를 한번 하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오카리나 대합주라에서 15,000명을 진두지휘했던 이일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한 소리로 인해서 이제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셋 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 음악이 합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ESG로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합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ESG로 합작시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앵콜이 세게 안 나온다는 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단단히 보는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제 소원이 있다면 14,720명이 이 악기를 들고 전 지구촌에게 메시지를 한번 함께 전달해보면 어떨까? 이 연사 강력히 외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사장님과 제가 여기 달고 있는 배지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어머 배지 이쁘네요. 그렇게만 알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 배지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필이 오카리나를 통해서 ESG로 합주를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공감 온도 1도를 올리면 지구 온도 1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있는데 항아리가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 깨져 있는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따뜻한 공감 능력, 그게 바로 음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 저기 전부 다 모여서 우리 한번 그러면 뭔가 소리 좋은 소리가 필요한데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악기를 잔뜩 가져왔어요. 사실은 한 곡 더 해보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악기를 저희가 직접 다 제작을 한 흑을 빚어 만든 악기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광주 빨대 가족 치면 저희 쫙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광주 빨대 가족. 배꼽 인사. 네. 부부에 딸 셋 딱 붙으면 독수리 여행제 딱 해서.
네, 중계실에서. 자, 그럼 이상으로 ESG 실천 경제 활성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